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장중에 꽤 있었던 것 같네요. 시장 어떻게 평가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월요일 장세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었고요. 보합권에서 넘나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된 협상 소식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저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해서 대형주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관세와 직접적이게 연결이 되는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22일의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23일의 경우에는 바이오 대형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올해 5조 원 정도 매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가장 수출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죠. 24일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 기아와 신한지주 등 25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2분기부터 관세 부과 이후 실적이 반영이 되는 만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1분기에 실적이 잘 버텨주는 기업이라면 관세 부과 이후에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12조 원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재해 대응과 통상,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추경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에 대규모 추경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이제 내수산업과 관련된 추경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내수산업은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내수산업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었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엔터주, 그리고 영상 콘텐츠, 게임주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언급이 많이 되죠. 지금부터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그리고 내수산업과 관련된 추경이 언급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담아봐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신한지주까지 업종 내 대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 만큼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에는 잘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마감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 금요일 수준과 비슷하게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485포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 나타냈는데 약 보합권 마감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715포인트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비슷하게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3천 원 가까이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 3거래일 연속 그래도 순매수 기조 이어가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나홀로 매수하면서 2천 원 가까이 매수 우위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보면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율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줄 걸로 보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최상무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을 해서 이제 통상 협의를 가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 25% 관세에 대해서 관세율 조율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협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미국 측에 제안을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조선협력이라던가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율을 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본이 최근에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예상보다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차 협상에서 방위비라던가 농산물, 자동차, 인증 기준까지 폭넓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요구사항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시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인상에 대한 것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가 부과가 된 이후에 수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의 경우에도 3% 정도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14%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품목 10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에 대해서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10.7% 정도 증가 수치를 보이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세 부과 이후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수출이 감소된 원인은 역시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하나둘씩 관세에 대한 것들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들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주기 때문에 월말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쪽에서도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일에 발표가 되는 테슬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실적의 경우 매출 비중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게 중국 매출이기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일부 모델이 이제 중국 쪽에서 주문을 중단을 한 상황인데 1분기에 실적 악화가 발표가 되면은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부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만약 악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연달아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4일에는 아마존 그리고 24일에는 인텔의 실적이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 전에 선주분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이 비교적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라는 예측 속에서 아무래도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꼭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 시간 22일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이번 주에는 또 면밀하게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도 선별이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주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인맥주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국도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학 업황이 사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화학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화학은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고요. 특히 에폭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폭시라고 한다면 강력 접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단한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게 다방면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건설, 스마트폰 등 접착제나 코팅 재료로 많이 활용이 돼서 다양한 산업군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도화학이 상승세를 보였던 게 다소 시스템과 3차 플랫폼 기반 데이터 시스템을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프랑스 기업인데 3D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런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구 개발이 실패를 하면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다소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서 실험 전에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 개발 결과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효율성 속도도 높이고 AI 활용을 통해서 고품질 데이터셋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도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인도 구라자트 주 지역에 이제 에폭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걸로 보이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경제 성장률도 워낙 빠른 만큼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에는 인도 생산 능력을 10만 톤까지 확대를 해서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국도화학의 경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화학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화학의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3,1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무려 1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42%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흑자 전환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의 경우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단선을 보면은 이렇게 29,000원 구간대에서 매물이 길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딛고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가운데 제가 많이 보는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함께 돌파를 해줬습니다. 기준선은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단 매물과 하단 매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캔들이 지지와 저항대를 많이 한 구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36,900원대인데요. 이 구간대가 아무래도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평균선 121선 구간에 가까운 그런 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의 경우에는 36,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하단 지지선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7,000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를 보면 2020년에도 이 구간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구간이 나와줬었고요. 최근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대를 딛고서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격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7,900원대를 지지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까지 같이 받쳐준다면 더욱더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은 화학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도화학이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던가 아니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도화학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화학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640%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은 괄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36,900원, 손절가 27,9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